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닥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학년 2학기 일신여고 중간고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년도 문제풀이에 이어서 22년도 문제풀이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직선이 나와 있고요.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1,2를 지나더라. 자, 그러면 어쨌든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시키고 난 다음에 1,2를 갖다가 그 식에다가 대입하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되셨죠? 자, 간단하게 문제풀이 해보면은 우선은 X축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요, 원점 대칭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할게, 어차피 X축 대칭 이동하느라 X란다. Y를 갖다가 마이너스 Y로 바꿔줘야 돼요. 그 후에는 원점 대칭 할 거라서 X도 마이너스 X 그리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Y는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Y는 한번 변했다가 다시 변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는 X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알고 있다면 3X가 마이너스 3X가 되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AY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고요. 여기다가 1,2를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대입하시고요. 이 식은 성립을 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2A 플러스 2는 0, 즉 A는 마이너스 1이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런 거 미리 결론을 알고 있다면 바로 가도 괜찮겠죠.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이 나와 있는데 얘를 갖다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우선은 평행 이동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이 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 평면과 그리고 Y는 X를 그려 놓는다고 했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원은 어떻게 생겨야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원이 Y는 X에 대해서 생겨야지만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지 대칭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원하는 건 이 핑크색 밑줄은 다른 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원에서도 원래 중심이 A, 1이었었습니다. 자, 그랬던 녀석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점은 A, 3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 Y는 X 위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 둘이 좌표가 똑같아야 해서 A의 값은 3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집합 A 나와 있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많이 이런 문제 봤었죠. 첫 번째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니 뭐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로 0은 A의 원손이라고 하면 0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다음에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는데 한마디로 0이 A의 원손이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다음으로 이 집합은 A의 원손이라고 돼 있는데 원소로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답은 일단 안 봐도 5번이 되는 건데, 자, 5번을 보시면 지금 얘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니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그러니까 A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돼야 하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에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A랑 B가 있는데 현재 두 가지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좀 많은가 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재로 A 합집합 X 그리고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X가 X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현재 합집합 X 합집합 X가 공통으로 있다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X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X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었다. A 교 B는 사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A 차집합 B라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여기서도 이게 보이네요. 뭐가 보이냐면 교집합 X가 보입니다. 교집합 X, 교집합 X. 따라서 이것도 제가 A 합집합 B, 자, 교집합 X로 분배 법칙 해주시고요. 이게 X가 되더라. 자, 이 말인즉슨 X가 이번에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니까 결국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나왔죠. X는 A 차집합 B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 그러면 구합시다. A 차집합 B는 지금 A에서 B의 원소에 대한 거는 이제 빼면 되니까 6만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3이랑 6입니다. 자, 그리고 X는 A 합집합 B, 즉 얘 원소가 2, 3, 4, 6, 8, 9, 10 이렇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X라는 녀석은 일단 3이랑 6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이랑 6은 무조건 갖고 있는데 2, 4, 8, 9, 10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니까 결국 X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5승 가지만큼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의 5승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 U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부분 집합 A, B, C 나와 있습니다. 자, A 합집합 D랑 그리고 B 합집합 D, C 합집합 D가 다 똑같다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집합 D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D가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자, 그러면 봅시다. 현재 전체 집합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들이 다 만족하려면 D가 약간 중재자 역할을 되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A 합집합이랑 B 합집합 그리고 C 합집합 했을 때 이제 다 똑같아지려면 서로 없는 것들을 D가 채워줘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셋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일단 D는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1 하나 있고요, 2 안 가지고 있고, 3 공통으로 안 갖고 있고, 4도 없어, 5도 없어, 6도 안 돼, 7, 8, 9, 10 다 안 돼. 그러니까 셋이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녀석은 1 빼고는 일단 가져야 될 게 좀 많아요. 1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랑 B가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C는 2가 없단 말이지. 그럼 C만 왕따 당하잖아. 안 돼. 그래서 D가 2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D를 만들어 보시면요, 우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써보겠습니다. 한 녀석이라도 갖고 있는 애가 있으면은 얘 D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야, C랑 B가 3씩 갖고 있네, 3을 갖고 있네. 그러면 3을 D도 갖고 있어야지 A가 홀로 있지 않겠죠. 따라서 3도 갖고 있어야 돼. 자, 4, 5, 6, 7, 8, 9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얘네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애들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D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1, 모두가 갖고 있는 1은 D가 가져도 그만, 사실 안 가져도 그만이에요. 가지든 안 가지든 T가 딱히 안 나요. 자, 또 마찬가지로 10, 전체 집합에서 10의 원소 10도 있으니까 2, 3, 4, 5, 6, 7, 8, 9 제외하고는 1이랑 10밖에 없는데, 10도 가져도 그만, 사실 안 가져도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D는 바리에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과 10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의 제곱까지, 즉 4가지만큼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집합 A가 나와 있고요. 집합 A의 원소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A의 부분집합 스몰 a를 두 번째로 작은 원소로 갖고 있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KA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K9라고 하는 게 이제 16이다를 먼저 이제 물으면서, 근데 너네 이제 규칙 좀 알겠니? 이거 KA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를 좀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는 9가 두 번째로 작은 원소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9보다도 더 작은 원소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집합을 만든다고 하면은 9보다 작은 게 누구 있어요? 1, 3, 5, 7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3, 5, 7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일단 4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가 있는 상태에서 11이랑 13은 있어도 그만, 사실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냥 이 중에 1이랑 9만 있어서도 집합을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자, 그 상황에서 1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13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이건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자, 거기서 선택하는 게 2의 제곱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니까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기억은 16이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니은입니다. 지금 스몰 a랑 스몰 b가 다 집합 a의 원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1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보다 b가 크면 ka보다는 kb가 더 작다 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보면은 일단 a랑 b에서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자, ka가 있고 kb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a가 두 번째로 작은 원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두 번째로 작은 원소인 겁니다. 그런데 b가 현재 숫자가 조금 더 큰 상황인 거예요. 그럼 가령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3쯤이었다고 치고 얘가 아까처럼 9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ka라고 하는 ka는 이제 k3인 거니까 3이 두 번째로 작은 원소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누구야? 네, 그렇죠. 1이었겠죠. 그러니까 1은 당연히 포함하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내가 K3을 구해봐. 그러면 1 곱하기, 자, 그 다음엔 5, 7, 9, 11, 13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거니까 2의 5승가지만큼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K9는 아까 전에 4 곱하기 2의 제곱까지만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K3이 K9보다는 더 큰 거죠. 괜찮지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상 예를 들어 뭐 3이나 아니면 5 정도였다고 치면은 그게 9에 비해서는 사실상 5였다고 쳤을 땐 앞에 있는 숫자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7, 9, 11, 13은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이다 보니까 2의 거듭제곱 가지수가 훨씬 더 커진단 말이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숫자가 이렇게 11까지 커지게 되면 네, 앞에 있는 거 중에 하나 선택하고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뒤에 13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밖에 없으니까 2의 1승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그 지수가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하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커진 녀석은 네, 그 k의 값은 k 함수의 그 값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집합의 개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해서 2번 아니면 5번이 될 텐데, 자, 5번을 보시면은 K1, K3, K5, K7, K9, K11, K13까지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그거는 2의 7승 마이너스 1이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정도의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다이렉트로 K1부터 K13까지 각각을 그냥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이제 편하죠. 편한데 이제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계산해서 푸는 걸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더 간단한 풀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K1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이 두 번째로 작아야 되는 건데 1보다 조금 작은 애가 한 명 더 있었어야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K1의 값은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K3의 값은 자 3이 두 번째로 작은 거니까요 당연히 1은 포함했었어야 했겠고요. 나머지 5, 7, 9, 11, 13은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이니까 2의 5제곱입니다. 자, 다음에 K5는 우선 5가 두 번째로 작은 수니까 처음으로 제일 작은 숫자는 1 아니면 3이니까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7, 9, 11, 13 중에서 네, 선택해야 되니까 2의 4승, 즉 얘도 2의 5승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해보겠습니다. 2의 7승은 우선 1, 3, 5 중에서 하나 고르는 가지수, 그 다음에 2의 3승 하셔가지고 8, 3, 24다. 다음에 K9 구하자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1, 3, 5, 7 중에 선택하는 건 4가지,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사실 했죠. 2의 제곱 해가지고 16 되는 거. 그 다음에 K11은 5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에 2의 1승 13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K13인데요 K13은 13이 두 번째로 작아야 되니까 가장 작은 숫자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1부터 11까지 중에 선택하니까 6가지 있겠어요. 자, 다 더해주시면 16, 여기서 32, 그리고 32, 56, 56에다가 32 한 번 더하면 88, 88에다가 32 한 번 더하면 120 나오네. 맞죠? 뭐다 안 세니? 잠깐만. 1, 2, 3, 4, 5, 6, 60, 16, 32, 32에 96에서 24까지 했어. 뭐 잘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12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선 2의 7승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었는데 2의 7승은 4, 8, 16, 32, 64, 128. 128에서 7 빼니까 121입니다. 아, 그러니까 값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나 계산으로 바로 찾는 방법. 막계산. 그리고 두 번째 풀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 일명 여집합을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어차피 이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2의 8승까지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3, 4, 미안해요. 2의 7승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나는 1이 두 번째로 작은 거, 3이 두 번째로 작은 거, 5가 두 번째로 작은 거, 그런 거 개수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부분집합들을 찬찬히 이제 다 보다 보면은 어떤 집합은 1이 가장 작은 애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3이 가장 작은 애였을 수도 있겠고, 3이 두 번째로 작은 애였을 수도 있겠고, 5가 두 번째로 작은 애였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 바로 원소가 한 개밖에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일단은 공집합도 원소 하나도 없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 그리고 3, 5,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 다음에 7, 9, 11, 13. 자, 이런 녀석들은 지금 K1, K3, K5부터 K13까지 어디에도 속하지를 못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애들은, 이런 집합은 두 번째로 작은 원소가 뭐가 있다 하기 전에 제 원소가 두 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제외를 시켜줘야 할 겁니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그 8개만 제외해 주시게 되면은 다 어쨌든 K1부터 K13 중에 하나의 그 집합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2의 7승 마이너스 8이 되어야 옳겠다. 요거를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적인 이제 풀이는. 그래서 너네들이 2의 7승 마이너스 8을 찾아서 2의 7승 마이너스 7은 틀렸다라고 이제 그어라 라고 한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그 네 조건 PQRS가 있는데요. 이거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RS라고 하겠다. P 합 Q는 Q, Q 교집합 R은 Q, 그리고 S 합집합 Q의 여집합은 U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P 합집합 Q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P가 Q의 부분집합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Q 교 R이 Q였다는 건 Q가 R의 부분집합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S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었다라는 건 바로 Q가 S의 부분집합이었다라는 거. 자, 요거는 공부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가야 될 텐데, 일단은 여긴 진리집합 조건의 개념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나는 P이면 Q이다, 또 Q이면 R이다, 또 Q이면 S이다, 요 세 가지를 이용하겠습니다. 덩달아서 대우도 같이 쓸게요. 자, 그러면 1번입니다. P이면 Q이다, 이거는 참이겠죠. 여기 있으니까. 다음에 Q이면 R이다, 이것도 Q이면 R이다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나달이면은 낫P이다 있는데, 나달이면 낫Q겠고요. 그 다음에 낫Q이면 낫P입니다. 따라서 나달이면 낫P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S이면 Q이다. S로 시작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데스이면 낫P이다. 나데스에서 시작하는 게 낫Q입니다. 나데스이면 낫Q이다. 낫Q이면 낫P이다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데스면 낫P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에는 다음 중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간단하니까, 자, X가 첫 번째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Y는 1보다 크다. 네, 요거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XY 곱하기 1보다 크다고 해서 둘 다 1보다 큰 거는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가 거짓이어서 1번은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BC는 둔각 삼각형인데 그러면 각 B가 90도이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각 B가 90도이면 90도보다 크면 둔각 삼각형이니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X 0보다 크거나 또는 Y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둘이 0이 아니라고 해서 얘 또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반면에 얘 또는 얘가 0보다 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다. 네, 요 거꾸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얘는 틀린 거고요. 다음에 x가 0이면 x제곱은 0 이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겠고, 또 x제곱이 0 이하면 자 제곱은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0 이하가 나왔다는 얘기는 0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 말인즉슨 x제곱은 0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x도 0이었어야 했겠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x는 1이 아닌 32의 약수. 뭐 됐어요. 32의 약수인데 그러면 x는 2의 배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쵸? 32의 약수 중에는 뭐 저기 홀수인 게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될 겁니다. 근데 거꾸로 2의 배수라고 해서 32의 약수냐? 그건 아니겠죠. 뭐 발례로 6 같은 게 있겠죠. 6은 2의 배수이긴 하지만 32의 배수 약수는 아닌 것처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지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와 q가 나와 있는데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p가 화살을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Q이면 P다가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집합 관점에서는 Q가 어쨌든 P의 부분집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Q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인 거고요. 자 다음에 P의 범위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P는 X가 빠르게 가면 A-3, X 그리고 A 플러스 3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쨌든 Q가 이 P의 범위에 쏙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직선으로 A-3 그리고 A 플러스 3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이 사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연히 A-3이라는 애가 지금 동글뱅이도 다 빵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도 A-3이 같거나 혹은 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또한 여기 있는 A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3이 0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풀어주시면요. A가 1 이하, 여기선 A가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1 이하이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범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 정수 개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5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다음은 x는 a, y는 b에서 최소값 c를 갖는다. 그래서 a,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뭐 전형적인 지금 양수인 게 나온 순간에 산술기하다. 저 산술기하는 이제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갖다가 산술기하를 쓰는 게 이제 타당한 생각이겠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서 좀 전개를 좀 시킵시다. 그러면 xy 더하기 4 그리고 1 더하기 xy분의 4로 정리가 되겠고요. 얘는 다시 xy 더하기 xy분의 4 플러스 5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의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어차피 5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 녀석의 값은 둘의 2 곱하기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곱하시면은 4, 즉 2가 돼서 이게 총 2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애의 최소값이 4였는데 뒤에 5까지 더했으니까 이 전체적인 값은 최소값이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C 값은 일단 9인 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각각이 어쨌든 이 등호가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를 봤을 때 xy와 xy분의 4 값이 서로 똑같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값이 똑같은데 둘이 합하면 최소값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각각이 2였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xy의 값은 그냥 2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x값을 a, y의 값을 b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a 곱하기 b가 2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b 더하기 c는 2 더하기 9 하셔서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있습니다. p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있고 여기 q가 나타났네? q가 없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q 땡땡이라고 하나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놨네요. 자, 그러면 이거 p가 있고 q가 있는데 그거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겠다.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지금 x가 p의 원소이면 1, p의 원소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고, g도 q의 원소이면 1, q의 원소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집합 a,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의 총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태는 되게 좀 복잡하게 생겨서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은 이게 그냥 이런 얘기였어? 별거 아니었네 하고 넘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하하 호호 하면서. 됐습니까? 네,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어쨌든 P의 범위부터 구해 보시게 되면은요, P에서는 범위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얘는 결국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 Q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거 절대값 풀어주시게 되면요,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 여기 앞에 건 마이너스 1, 뒤에 건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Q의 범위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나선 fx와 gx의 함수를 이거 친절하게 준 겁니다. 나름 친절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림 그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선생님, 그림을 왜 그려요? 그림을 왜 그리냐면 지금 px는 qx다, 여기 보이시나요? px는 qx다 라고 두 함수를 다라고 놨잖아요. 이건 뭐야? 두 함수의 교점 찾으려는 거랑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같다는데 왜 교점 찾으려고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얘기했죠.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값을 구하는 건 교점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게 각각의 함수로서 보이는 게 좋아요. 중요하고. 자, 그러면 f의 함수를 먼저 그려보시게 되면요, p의 범위일 때는 1이래요. 자, p 범위 아까 뭐였어? 1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1 그리고 마이너스 2 갖다 놓을 거고요. 한 번에 이따가 범위 이것도 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갖다 놓고요, 또 x가 3일 때도 갖다 놓겠습니다. 표현을 해놓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3입니다. 그러면 p의 함수를 갖다가 f의 함수를 갖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자, p의 범위일 때는 함수가 1입니다. 그냥 상수함수. 자, 그래서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1입니다.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계속 쭉 1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좀 디테일 빵꾸는 이렇게 뚫어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p의 값이 p의 원소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그냥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1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다. 여기는 색칠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q의 함수도 그려보겠습니다. gx의 함수도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어차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상수함수예요. 근데 q의 범위일 땐 1이라고 했는데요. 자, q가 뭐였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 3까지였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1 이상이었니?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일 때는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칠, 여기도 색칠이 됩니다. 반면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3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교점은 사실 여기 연락에 많습니다. 무한히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걸 다 찾는 게 아니라 그 x값은 일단 정수여야 된다며요. 교점의 x좌표가. 그러니까 이 애들 중에서 그 x좌표가 정수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일단은 1일 때 만나지 않습니다. 여긴 빵꾸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일 때 만나는 거예요. 또 언제 만나요? 3일 때 만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x가 2일 때 찾았고요, x가 3일 때 찾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1에서는 안 만나고요, 마이너스 2에서는 만납니다. 괜찮습니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유일하게 이제 여기서 만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는 x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2 그리고 3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해주시고 나면은 그 값은 3,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냥 그림만 그리실 수 있었더라면 괜찮은 문제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쉽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해를 아예 못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호랑이 굴이긴 하죠. 좋아요.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씩 웃어야죠. 중단원 마무리 문제였나? 대단한 마무리 문제였나? 거기서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되도록 하는 양수 a, b의 곱을 구해달라. 자, 여기서 a는 양수여야 된다. 이 a가 뭐인 것까지 알아? 기울기인 것까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건 정의역을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공역은 3부터 6까지.
그냥 바로 스피드하게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사각형의 그 꼭지점 중에서 아래 꼭지점에서 오른쪽 위 꼭지점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울기가 양수니까. 따라서 얘는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먼저 찾아주시게 되면요, x만큼 3을만큼 갔는데 y도 3만큼 갔으니까 기울기는 일단 1인 겁니다. 그게 바로 a 값이었던 거고요. 따라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점 지나는데 한 점으로 뭐 2,6 지날 테니까 2,6 대입하시면 x에다 2 넣었을 때 y 6 나오려면 b가 4가 나와야만 하겠죠. 자, b의 값은 4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a랑 b의 값을 곱해주시게 되면 a, b는 1 곱하기 4, 4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리고 gx가 있는데요. f합성g랑 g합성 f가 항상 성립한다고 한다. 그랬을 때 g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g1의 값은 a 더하기 5니까 a 값 구해달라는 얘기랑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얘도 그냥 마음속으로 씩 웃어야죠. 대단한 마무리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자, 저거 직접 구하러 갑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f합 g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g를 합성하면 되니까요, f에다가 g 넣는다고 생각하면 g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x 플러스 8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g 합성 f에다가는 g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a 곱하기 fx 더하기 5가 되겠고, fx 이제 풀어주시게 되면요, ax 플러스 3a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 둘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x 서로 없애주시고 5만 건너가시게 되면 3a는 3, 따라서 a의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플러스 5였으니까 정답은 2번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에 집합 x 나와 있고요, 0부터 2까지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안 넣을 수가 없죠. 합성 함수. 자, 그랬는데 f에다가 5분의 8 집어넣은 거, f제곱에다 5분의 8 집어넣은 거, 그리고 f10제곱에다가 5분의 8 집어넣은 거에 그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설마 이걸 갖다가 5분의 8을 f10제곱까지도 함수를 합성해가지고 5분의 8 집어넣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규칙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건 작년 문제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잘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모르겠으면 해봐. f에다가 5분의 8 집어넣자. 자, 선생님 근데 제가 이거 모르는데요, 식을? 그럼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직선이고 직선인데.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0부터 1까지일 때 그 x가 0 이상 1 이하일 때는요, 함수가 그냥 어떻게 돼요? x가 플러스 2한다. 기울기가 2짜리인 그 직선이니까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냥 2x일 겁니다. 반면에 x가 1 이상 2 이하일 땐요, 이렇게 좀 처박히는 직선인데 얘는 기울기가 한 칸 갔을 때 두 칸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2,0을 지나니까 2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4가 있어야겠죠. 자, fx는 이런 함수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8을 집어넣는다고 쳐보자. 자, 5분의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집어넣는 게 맞고요. 아래에다가 5분의 8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결국 f 5분의 8은 마이너스 5분의 16 더하기 4가 나오게 되면서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f제곱에다가 5분의 8을 집어넣을 건데, 이거는 f 안에다가 f 5분의 8 값을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 근데 그 값은 5분의 4라고 아까 나왔잖아. 그러니까 f 5분의 4인 거지. 자, f5분의 4일 때는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그 값이 뭐가 나와요? 5분의 8이 나옵니다. 야, 끝났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f제곱에다가 5분의 8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5분의 8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f세제곱에다가 5분의 8 집어넣는다는 것은, 자, f 안에다가 f제곱의 5분의 8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냥 f에다가 5분의 8 집어넣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f세제곱의 값이나 f의 값이나 똑같네. 그러면 이렇게 이 지수가 홀수일 때, f세제곱일 때나 f1일 때나 그때 값은 다 뭘로 통일이다? 5분의 4로 통일된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애들은 뭘로 통일된 거다? 5분의 8로 통일된 겁니다. 자, 그런 게 F1부터 F10까지 5개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5분의 4가 5개 있다? 4.
또 5분의 8이 5개 있다? 8. 그래서 더하면 12가 나오겠죠. 그러니 그냥 3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어쨌든 뭐라도 계속 넣으시면서 대입하시면서 규칙성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1번입니다.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 B 그리고 Y는 X 위에 점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A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Y축 대칭 이동하면 X 좌표만 부호가 바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대칭 이동하면 A' 해놓고요. 얘를 마이너스 3,6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 A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그러면 얘를 갖다가 A2'이라고 하시게 되면요. 얘는 X랑 Y 좌표만 바꾸면 되니까 6,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돼 있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야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어떤 점 3,6이 있고요. Y축 위에 점 B가 있습니다. 제가 B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점 C가 있어요. 그럼 Y는 X도 그려놓고 여기 어딘가에 점 C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려놓고 난 다음에 A를 생각할 때는 3,6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Y는 X보다는 위에 있긴 할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는 삼각형 AB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저 삼각형의 이제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어쨌든 나는 이 선들이 여기 있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 삼각형의 세 편이 일직선으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서술형 문제는요, 1번, 2번을 그냥 낸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 순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서술형은 그냥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서로 가게끔 나온 겁니다. 차근차근히 가라고. 그러면 1번에서 뭐 물어봤어요?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대칭 이동된 있겠죠. 또 2번에서는 뭐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했죠. 그럼 Y는 X에 대칭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A2'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었을 때 여기 AB에 해당하는 길이와 A'B에 해당하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맞나요? 또 요 AC의 길이와 그리고 A2'C의 길이도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합하는 것은 곧 이 선 더하기 요 선 더하기 요 선 더하기 요 선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형광 레이저로 한 것도 삼각형 세 변의 둘레의 길이의 합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직선이 이 선분들의 길이가 가급적이면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최소가 돼? 네, 하나로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6이고요. 여기는 6,3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에 이 길이가 바로 최소의 길이가 될 겁니다. 삼각형의 둘레에. 저 길이 구해보시게 되면요,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하셔서 9의 제곱 81 더하기 3의 제곱 9. 자, 그러니까 루트 90, 즉 3루트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음에 4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점 B의 좌표를 구해보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점 B는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위에, 자, 이쪽에 위치했어야 했겠죠. 자, 이거 점 B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이 A'과 A2'을 이은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직선 구하면 되잖아요. 자, 직선 구하러 갑시다. 이 직선은요, 제가 한 점과 기울기로 생각합니다. 우선 기울기부터 생각하시면 x가 9만큼 증가했고요, y는 3만큼 감소했으니까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한 점으로 6,3을 지나니까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6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x가 0일 때의 y값 찾고 싶은 거니까, 자, 0일 때, 자, 0 집어넣으시게 되면은요, 6이니까 2, 그래서 2에서 5 나오네. 따라서 x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y값이 5가 나오더라. 자, 그러하니 b의 좌표는 0,5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술형 1번의 문제풀이 끝입니다.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2번입니다. 집합 U 12하의 자연수 나와 있는데요. 이거의 세 부분 집합 A, B, C 짝수, 소수, 이륙구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구해달라 했네요. 자, 첫 번째로 다 구해보시면 A는 2, 4, 6, 8, 10 해서 5개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소수는 2, 3, 5, 7 자, 여기까지 해서 4개. 다음에 얘는 그냥 269 자체로 있으니까 3개겠네. 자, 그리고 A 교집합 B도 구해보시면요. 자, 둘이 겹치는 거는 2밖에 없네요. 그렇겠죠. 소수 중에서 이제 짝수인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B의 원소의 개수 4개.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1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걸 통해서 A 합집합 B를 원소를 구해라. 자,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8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요거의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이거의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누시오. 한마디로 원소 나열법을 사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소 나열법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어떤 함수인가? 어떤 집합인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드모르간을 써서 그 다음에 교집합 C인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이거 잘 알아두라고 했죠? 얘는 네모 차집합 세모라고. 자, 그래서 얘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C 차집합 A 합집합 B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잖아요. 얘는 현재 2, 6, 9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2, 3, 4, 5, 6, 7, 8, 10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좁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어차피 C를 중심으로 차집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 C 중에서 2 그리고 6 제외되겠고 자, 9만 살아남겠네. 여기는 9가 없으니까.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은 그냥 9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될 겁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9만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녀석이 성립함을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워놓고 4번에서는요 이거는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쌤 비차집합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차집합으로 한 번에 묶을 수 있어요. 자, 요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선생님? 분배법칙 할 때 배웠잖아요. 야, 분배법칙은 교집합의 분배법칙, 합집합의 분배법칙만 했어. 차집합의 분배법칙은 안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배운 걸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건 되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교집합은 어떻게든 하든 연산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차집합은. 그러니까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으로 바꿔야 돼. 따라서 B,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차집합은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차집합 C도 비교 C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쓸 수 있어. 비교집합, 비교집합 공통으로 있으니까 네, 분배법칙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비교집합 아니지. 이건 분배법칙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얘는 다 교집합이잖아요. 연산이. 그러니까 이건 분배법칙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풀어내도 됩니다. 비교 A여 교 비교 C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 둘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위치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비교집합 B는 어차피 그냥 B가 나와버릴 테고 따라서 얘는 그냥 비교집합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먼저 연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결합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둘 수 있겠고 이 녀석도 바꿔주면 드모르간에 의해서 그냥 A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꼴이니까 B 차집합, A 합집합 C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법칙을 사용해서 다 나타내는 건데 연산법칙은 어쨌든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일 때만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에 대한 아래 증명 과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들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 저거 이 가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선생님 이 가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증명하는 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우.
두 번째, 귀류. 맞습니까? 그러면 대우로 증명하는 거 아니면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건데, 야, 끝을 봐봐. 뭐뭐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쵸? 귀류법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귀류법이 항상 이제 모순을 발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귀류법이기 때문에 요거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 결론을 부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그 가 부분을 여기다 쓰라고 했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면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은 3k-1이거나 혹은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거나 혹은 3k-2 나머지가 1인 녀석 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작성하시오 3k-2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이라고 쳐보자. 자, 선생님 1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야, 그래도 나머지는 2인 거야. k에다가 1 넣어봐봐. 뭐 나와? 2 나오죠? 네, 나머지가 2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일단은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n이 이제 3k 마이너스 2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n의 제곱은 3k-2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를 작성하라고 하면은 3k-2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뭐 전개하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야, n이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고서 해봤는데 전제는 지켜야 된단 말이죠. n제곱은 일단 3의 배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한 n제곱들은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1과 2에서 n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둘 다 봐봐. 이 위에 있는 거 봐봐봐. 3으로 묶으면은 3k제곱 더 마이너스 2k 하고서 뒤에 플러스 1 남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3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전개해보시면요,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입니다. 3으로 묶으시게 되면요, 3k제곱 마이너스 4k. 자, 뒤에 있는 4도 3 더하기 1로 생각하시면 이 3이 여기에 묶일 수 있어서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남은 거 플러스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가 다 나머지가 다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모두가 다 1이 나오므로, 따라서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5번 마의 작성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은 충분히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년도 기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